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본인은 한 것 같긴 했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나경원 대표가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는 그때 대통령께서 김정은의 대변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유도 나와서 잘 뜨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다 끝까지 잘 지키셨어요. 그 점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 국회가 한번 이제 더 한 단계 발전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나경원 대표는 사실 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규정을 하고 그 모든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김 교수님, 저 연설을 보면은 일부러 독재라는 말을 쓰려고 했는지 신독재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내서 8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대응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김 빠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독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이 연설 과정에서 좀 소란이 있지 않았을까 예상을 했는데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건 민주당 의원이 잘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오늘 밝힌 독재라고 하는 신독재 개념을 쭉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른바 민주주의라는 제도 하에서도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독재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의 민주주의나 정치학계에서 일정 정도 좀 하나의 학설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 적용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대중 파퓰리즘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매스컴을 장악하고 사법제도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들을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회피한 채로 바로 직접 국민들과 파퓰리스트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면서 독재를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지적하는 건 저는 내가 볼 때는 일단 보수 우파 입장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독재로 규정하고 독재 타도 방식으로 나가는 건 국민적으로 차원에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연설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신독재라는 개념에 집착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연설도 후반에 가면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외교안보 문제, 사실 노동개혁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부분 상당히 귀 기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좀 구체적 대안을 가진 건설적 비판에 좀 치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한 말을 한다고 강한 야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파하는 말을 해야 진짜 야당일 텐데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요. 국회가 공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피해자를 자처했던 한국당이 오히려 외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수시로 지금 이제 각종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 잘못됐다 싶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합니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거 더 해야지. 경찰청장에게 이 일에 대해서 외압을 느끼느냐? 아이고 전혀 안 느꼈습니다. 확인을 제가 받았고 비공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명백한 외압입니다. 사상 초유의 동료 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의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가관인 것은 이종배 의원은 최이비 의원 강점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 피고발인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네요.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이배 의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사실상의 감금을 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요. 소환도 불응하고 오히려 왜 우리를 소환하느냐라고 수사 자료나 배경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양 변호사님 이런 경우가 있나요? 피해자 신분에서 말이죠. 일반 피해자가 그런 거 요구하면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혼나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 더더군다나 이채희 의원 같은 건 아마 행안위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
피감 기관인 경찰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이고 일반적인 자료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게 누가 어떻게 수사기관을 담당할 것이 수사 절차뿐만 아니라 이게 의원들을 소환하면 누가 어떤 경찰관이 수사할 것까지 지금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영등포경찰서 굉장히 안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고발이 돼가지고 이거 수사하기도 어렵고 사실관계 파악도 어렵고 불러도 나오실지 이미 안 나온다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네. 와중에 지금 누가 어느 경찰이 그거 수사할지까지 명단까지 달라고 하면 이게 경찰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외압이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외압입니까? 라고 국회의원이 물어봤다는데 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 피감기관 그 수장이 경찰청장에게 외압이냐고 물어보면 거기 네 외압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참 무엇 때문에 저런 얘기를 사서 혼란을 네. 만드시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네. 상임위 활동일 뿐이었다라면서 피감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교수님? 분명한 외압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각 야당에서 다 사실은 여당 포함해서 비판을 했듯이 네. 저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말 이걸 분간을 못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고요. 네. 정말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소환 조사를 요청을 하면 당당하게 응해서 아니 자기가 했던 행동에도 자기 수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복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네. 행안이 야당 간사로서 경찰청장한테 비공개로 그것도 떳떳했으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공개로 수사 상황, 수사 담당자, 네. 수사 담당자를 왜 물어봅니까? 수사 그다음 진행 과정을 왜 물어봅니까? 이건 명백하게 수사 대상자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수사 주체한테 사실은 압력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놓고 지금 더 웃긴 것은 저 이채기 의원이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왜 공개되는지 내가 그 경과 과정을 내가 따져보겠다라고 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외압이냐고 확인했더니 아니더라. 이거 우리 양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잘못을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한 잘못을 그러면 누가 지적하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잘못을 더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더하는 거거든요. 저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1야당 한국당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당한 상임위 활동이면 왜 비공개로 요청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의원들이 비공개 요청하는 간혹 있습니다. 아, 민감한 사안은 비공개로 요청을 하고 비공개를 하는 게 또 의원 시간에 경쟁도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 부분은 누가 봐도 비공개 요청하는 게 뭔가 불편할까 봐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담당자한테 그런 민감한 사안들 요청하는 것 자체가 비공개를 했다는 것이 뭔가 캥겼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정 변호사님, 좀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를 알리고 싶어 했던 걸까요? 국회의원분들인데 말이죠. 피해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서로 고발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50명이 넘고 민주당도 한 40명, 그래서 국회의원이 한 108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건 우리 국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회 내에서 스스로 네. 해결할 능력이 좀 네. 소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네. 그리고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자유한국당이건 민주당이건 정당한 사법 절차하고 공평하게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소환에 응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장할 수 있는 건 주장하겠죠. 예를 들어 어느 네. 그 국회의원께서는 이거는 그 정당한 행위다. 그렇게 또 주장도 하셨다거든요. 그건 네. 이제 우리 형법에서는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 해서 더 이 불법에 막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럼 또 이론상으로는 됩니다. 인정되고 안 된 거는 떠나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냥 무조건 뭐 불응하실 건 아니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대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패스트트랙까지 난감해진 이 국회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정개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악의 탄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관할 위원장 이 심상정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버티신다라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더 난감할 것 같아요. 민주당 일단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 중에서 어떤 걸 택할 건지 아직은 결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내부적으로는 정개특위로 결정이 난 것 같다고 나오는데 그럴 경우 심상정 위원장이 그만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 사실은 이 여야 이른바 개혁연대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민주당도 고민이 큰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도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네.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큰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한국당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국회 정상을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합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심상정 의원도 좀 대승적으로 받을 필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게 악의 탄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타결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맞긴 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있었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위반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 표명을 하고 그렇지만 제1야당에 빠진 상태의 선거제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자기의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에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을 꼼꼼하게 짚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